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클래스를 그래도 좀 열심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주제로 좀 길게 설명했죠. 이거를 굳이 왜 배워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해하면 파이썬 문법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올라갑니다. 코딩을 잘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용력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이해력이랑 좀 달라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줄게, 요런 느낌. 그러니까 문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파이썬은 이런 문법을 쓰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써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요런 게 일단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기능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써먹는 이런 거. 이 스트라이딩, 뭐 A는 뭐 이렇게 해서 빼기라면 왜 이제 뒤에서 붙어야 되냐, 여기 파이썬은 왜 빼기를 하면은 마지막 원소를 뜻하냐,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얘는 이렇게 쓰나 보다 하고 그냥 수용을 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원소로 뽑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요게 수용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를 막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해력, 그 다음에 뭐라 썼지 그 다음에 흡수력, 맞아. 제가 막 억지로 만든 말이라서 그냥 활용력, 다 여기 들어가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를 잘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잘 돼요. 수용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 2주차에 제가 했던 내용을 예로 들겠습니다. fx는 x 스퀘어 위에 이제 임의의 점을 입력하면은 접선을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딱 보니까 입력으로 뭐예요? 입력으로 값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뭐가 나와요? 이 펑션을 정했는데 여기 있는 펑션 자체가 튀어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 펑션이라는 거 자체를 오브젝트로 봐라.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면 펑션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이 뭐예요? 어떤 숫자의 형태로, 하나의 숫자의 형태로 입력이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접선이 이제 리턴이 되는 그러한 구조죠. 이런 거를 클래스를 이해한 다음에 이 코드를 딱 보면은 이 구조가 조금 보이겠죠. 이건 이제 이해력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해력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들어가서 뭔가 함수가 출력이 되는 것도 있었구나,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이런 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우리가 뭔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지, 갖고 와서 써야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력이 좋고 이게 잘 활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저번에 제가 컬러블 오브젝트 하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했었잖아요. 이거 초반에 했던 내용인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수용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별로 안 들면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약간 이제 이런 태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일 테야. 이런 이제 태도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맵이랑 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 람다를 쓰고,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썼던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x1에다가 111을 놓고 x2에다가는 이러한 리스트를 놓고 x3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그래서 맵,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써요? 이런
내가 적용 이 함수를 적용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이제 된다고 했죠. f의 x1, 그다음 f의 x2, f의 x3. 이런 구조를 그냥 익숙해지도록 이제 연습을 하고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그래서 요거를 그 맵이랑 리스트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내가 잘 써왔다라고 하면은 또 수용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 좋은 능력이에요. 그 뭐 어떤 이제 그 공부 같은 거를 할 때 일단 뭐 외워라, 그러다가 쓰다 보면 혹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언젠가 갑자기 이해될 때 있을 것이. 누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무슨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수기 같은 거 써놓은 거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뭐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가 뭐 있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이제 요 말을 빗대어 보면 일단 외워라. 그 외워 갖고 쓸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그 코딩에서 수용력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이건 아마 클래스를 이해하면은 이런 구조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클래스를 이제 이해한 시점에서 보면은 이 맵이라는 거는 뭐였죠? 맵이라는 거는 타입이네. 예, 클래스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고, 인스턴스를 찍어낼 때 이제 그 이닛을 받도록 되었으니까 요거는 이닛의 입력이 이제 요거 f하고 요런 리스트이고, 이거는 이제 f와 같은 어떠한 형태로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기 있는 각 원소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는 왠지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요 자리는 컬러블을 넣으면 될 것 같고, 그쵸? 이 자리에는 왠지 이터러블을 넣으면 될 것 같죠? 그냥 구조상 그럴 것 같잖아요. 반복적으로 어떠한 그 호출 가능한 그 컬러블한 오브젝트를 여기 있는 원소에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 자체는 또 뭐였어요? 요거 자체는 이터러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러한 구조가 이제 딱 보이면은 이거를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폼을 돌려도 이렇게 뿜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터러블일 테니까. 이터러블이라는 거는 포문을 이 문법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에는 요 코드를 좀 관찰을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오브젝트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렇다는 거는 얘가 컬러블이라는 소리죠. 뭐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게 정의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요거하고 같은 효과가 되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클래스에서 이제 뭐 만들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 자체는 또 클래스잖아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만들 때 이제 이렇게 가로 열고 닫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블 오브젝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가 함수를 소개를 했었는데, 클래스 자체도 이제 컬러블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 맵 있죠. 여기 맵에 태울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함수, 그 다음에 리스트. 원래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이터러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다 함수 대신에 컬러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2, 3 이렇게 칩시다. 근데 컬러블은 어떤 이제 함수 f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컬러블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되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컬러블 오브젝트를 여기에 각각 원소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쓸 수가 있겠죠.
구조가 좀 잘 보입니다. 우리가 요런 거 했었죠. 플러스라는 문자열 다음에 조인하고 사과, 딸기, 바나나 이런 거 배웠었죠. 그렇죠? 사과 플러스 딸기 플러스 바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 얘는 스트링에 묶여있는 메소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는 거는 리스트인데 왠지 이것도 여기는 원소대로 순서대로 뽑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튜플을 전달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되겠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각각의 원소가 이제 스트링이니까 이 조인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게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게 되면은 일단은 실행되겠죠. 실행되는 건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묶이겠지. 근데 이거를 굳이 리스트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왠지 이터러블이기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원소를 뽑아갖고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처음에 바꿔서 넣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가 되는 거를 확인했잖아요. 요게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치? 요게 되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얘하고 지금 요거하고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요거로 넣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력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제 봤던 어떤 모양 같은 거를 기억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해력이 생기면은 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포문 돌리듯이 뽑아가지고 이터레이티브하게 요 플러스랑 연결을 시키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리스트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이터레이티브면 될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법에서 이렇게 쓸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거, 이게 좀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에는 아마 이터러블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코드는 되게 특이한 코드죠. 없는 코드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 코드는 아닌데 그냥 물음표 자리,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물음표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떠한 오브젝트이면 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갑자기 구조화돼서 딱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구조화돼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제 본인이 어떤 새로운 코드 같은 거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조화돼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흡수력인데, 요거를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이제 딱 보면은 요렇게 있는데, 이게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DF의 어플라이, 뭐 이거 거의 처음 볼 겁니다. 이미 뭐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딕셔너리 같은 거를 넣네. 그렇죠? 딕셔너리 같은 거를 넣고 그 키에 대응하는 이제 어떠한 이제 여기는 뭘 넣었어요? 컬러블을 넣었네요. 함수 같은 걸 넣었네. 근데 함수의 뜻은 뭐예요?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 1을 하라 그러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100이 들어갔을 때 101이 튀어나왔습니다. 85가 튀어나왔을 때 86이 튀어나왔고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ATT는 이 눈치상 여기 있는 컬럼인가 보다. 그다음에 얘는 이 컬러블 오브젝트인데 여기에는 이 101, 86, 그러니까 이 컬럼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각각 일씩 더하는 뭐 그냥 그러한 건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뭔가 이렇게 문법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라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메소드, 그쵸? 메소드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고, 여기에도 이제 딕셔너리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여기는 이제 키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쪽에는 함수 같은 컬러블 오브젝트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하면은 키랑 맞는 이 딕션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오브젝트를 컬러블 오브젝트를 이제 적용하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다음에 요거를 볼 때 그 기억이 잘 돼요. 이거를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df.apply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중괄호 쓰고 뭐 여기 따옴표 써주고 att 하고 그 다음 땡땡 써줘야 돼. 람다라고 써야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그냥 무슨 한문 외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싹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데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제 하면은 뭔가 이제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응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에는 그 요렇게 람다를 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컬러블이니까 요거를 이제 똑같은 그 어떤 역할을 해주는 펑션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x 땡땡 리턴 x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도 구조상 똑같은 거다라는 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나는 이거 입력이 뭐든 나는 메롱을 리턴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흡수력이 좋으면은 굳이 이제 여기서 어플라이 사용하는 법 이렇게 키를 쓰고 람다를 쓴다. 방법 1. 그다음 방법 2. 그다음에 함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 1, 방법 2가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보고 딱 그 요거는 구조가 잘 잡혀 있으면 이 그 스트럭처를 잘 볼 줄 알면 이거를 몇 번 보지 않아도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어렴풋이라도 이해됩니다. 뭔가 그 컬럼 이름 같은 거를 키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 컬럼 이름을 컬럼 이름에 해당되는 컬럼에다가 어떠한 함수나 아니면은 그 컬러블 오브젝트 같은 거를 다 적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플라이인 거는 이제 잘 몰라도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대충 이제 검색해서 금방 쓸 수 있죠. 자, 요거를 보고 좀 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컬럼 있죠. 첫 번째 컬럼이 지금 인트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자료용이 이제 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트.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플롯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플롯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df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여기에서 att라는 거에 여기 펑션을 그 넣으면 되니까 뭐 그냥 람다 급하게 하나 만들까요? 플롯 x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단계.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 x가 들어오면 플롯 x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뭐예요? 컬러블. 그렇죠? 근데 플롯은 뭐지? 클래스였잖아. 클래스는 컬러블이잖아요.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1 이렇게 하면은 1.0이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컬러블이니까. 여기에는 컬러블을 넣을 수 있는 거 같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나? 그쵸? 이렇게 쓸 생각을 보통 못 해요. 구조가 잘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활용이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그 수용력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원래 이제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 쓰는 코드는 아니고 이게 뭐 외우는 게 있습니다. as att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as 타입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플롯 이렇게 써주면은 됩니다.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플롯으로 바뀌고 또 뭐 이 인트로 이제 하면은 다시 인트로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구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게 나는 싫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려면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알면은 그냥 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 기능 하나를 외워갖고 이때 한번 써먹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어디서 내가 그냥 그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 보고 딴 거 찾아보면서 드래그하다가 이렇게 쓰는 거 본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몇 번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거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항수를 몰라도 얘를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단계가 오면은 그냥 하나를 딱 보고 10개의 뭔가 이제 기능을 익혀버리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지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이제 그 뭐 특정 컬럼을 다 이제 자료용을 플롯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거 검색하면 아마 이런 게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메모해 놓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되게 많이 공부하고 뭔가 이런 규칙 같은 게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물론 이제 외워둔 거긴 해요. 외워둔 기능이긴 한데 몰라도 뭔가 이제 흡수가 되게 잘 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를 보고 이거를 떠올리고 쓸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터러블하고 컬러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체크를 하면은 좀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오브젝트들도 중요한데 그 두 개가 특히 이제 좀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준 코드 영감을 준 그러한 코드였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초보 단계에서 가장 극한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거를 쓰면 되죠. 컴프리hen션 DFATT 포. 여기에 이렇게 포를 쓰면 된다는 거를 요것도 얘가 이거 이터러블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은 이거 시리즈에선 내가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라고 이제 막 거기서 머뭇머뭇 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얘를 해줘. 그럼 플롯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 그렇죠? 알고 있는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됩니다. 언더바 df라고 이름을 임시로 붙여놓고 컬럼 이름이 att가 아니네? 그럼 또 컬럼 이름 바꾸는 거 우리 배웠잖아. 아이고 리스트로 넣어야 된다 그랬지 이러면서 이렇게 써주고 됐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이거를 외우는 게 요거보다 낫습니다. 그냥 한 방에 딱 처리가 되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일일이 이제 다 외우기 싫다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이런 한두 개만 알고 있어도 그냥 내가 기억나는 코드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컴프레hen션을 못해. 할 줄 몰라. 포문이랑 이포문밖에 잘 쓸 줄 모르고, 포문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그 포문 있죠. df.att print l 이렇게 튀어나오는 파이썬스러운 그 포문은 내가 또 잘 쓸 줄 몰라요. 오직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df.att 이거는 이제 어레이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뭐뭐점 이제 i로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하면은 그 벡터의 이제 원소를 이제 꺼내듯이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뭐예요? 랭스가 5니까 레인지 5 이제 요렇게 이제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i라고 이제 써주고, 요거보다 좀 더 확장성 있는 코드로 써야지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랭 이렇게 넣겠죠. 그럼 이제 i는 0부터 이렇게 4까지 오고, 그러면 이제 i는 0부터 4까지니까 df.att.i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i를 뽑아야지 라고 하면은 이렇게 뽑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플롯으로 바꿔야지. 플롯 이렇게 하면 플롯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담을 정보가 필요하네. 그래서 얘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리스트에 append 이렇게 착착 하면은 여기에는 리스트가 담겨 있겠죠? 됐어. 리스트까지 만들어졌어. 하면 이제 이걸 한 거죠. 컴프레hen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겠지? 됐죠? 이게 이제 그 거의 뭐야 절망 그 자체고 이거 하나 하는데 지금 머리를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했다라는 거는 이제 훌륭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코드를 슈도 알고리즘을 쭉 떠올리면서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제 축축축축 나가는 착착 잘 해 나가는 그거이지만, 뭔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의 코드라고는 볼 수 없죠. 그냥 순간적인 이제 그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착착 만든 것 뿐이죠. 그래서 잘하려면은 일단은 외워야 된다. 그다음에 클래스를 이해해서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 보는 눈이 길러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좀 생소한 코드 있죠. 이러한 생소한 문법 같은 것들이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조화돼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요 단계까지 가는 거지. 요런 단계까지. 요렇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네 단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코드를 짤 때 공부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드는 되게 신기한 코드네.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이 코드의 구조는 뭐지? 이 코드를 내가 나중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는 구조상 뭐 이터러블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코드도 돌아가나? 아니면 컬러블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나?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되게 적은 시간으로 빨리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